자, 지금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콘서트부터 앨범 연기까지 또 공연 중에 묵념까지 참 힘든 12월 연말 가요계도 애도의 물결이 넘치고 있다. 아마 제가 썸네일에 적어놓은 내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금 국가적으로 엄청난 애도의 물결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수 김장훈 씨도 29일 날 진행 예정이었던 연말 콘서트를 당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천 관객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 다른 곳도 아닌 순천의 이웃 동네이기 때문에 공연을 진행할 수도 할 수 있는 마음도 들지 않는다 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1월 4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국가 추모 기간에 딱 끼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1월 달에 있을 임영웅님의 콘서트 일정에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또 그냥 덮어놓고만 있기에는 아마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임영웅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콘서트 준비를 결코 쉽게 하지 않아요. 수많은 전국에 계신 수십만 명의 영웅시대 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임영웅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하는 그런 가수란 말입니다. 노래의 진심이고 한 분 한 분의 관객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의 콘서트, 1월 콘서트가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 추모 기간 딱 끼어 있죠. 1월 달에 있을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사실 신정이 딱 끝나고 나서 1월 1일 끝나고 나서 목금토 2, 3, 4일까지인데 딱 요 기간까지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끝난 요 기간까지가 국가 추모 기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실제는 어떨까요? 임영웅님 사실 요번 마지막 3일차 공연 때 요 모습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장에 넥타이까지 메고 많은 분들과 묵념도 했고요. 이 공연을 하면서 신나는 노래도 몇 곡 있었지만 대다수가 서정적이고 많은 분들을 위로하는 노래를 불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임영웅 님도 이 사태를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콘서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런데 취소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실제로 임영웅님은 깊은 슬픔을 느낀다. 성시경 씨 역시 똑같은 날 공연을 했거든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김장훈 가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콘서트가 취소가 되었다. 지금 가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요. 일정 자체가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취소되는 공연들도 굉장히 많고 그냥 강행하는 공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성시경 씨 같은 경우도 임영웅님처럼 함께 묵념의 자리를 가졌거든요. 같은 날 송파구 K스포돔에서 연말 콘서트를 가졌는데 성시경 씨 역시 무대에서 희생자분들과 슬픔에 잠겨있을 분들을 위해 잠시나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임영웅님처럼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1월 달에 있을 공연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는 어떨까요? 지금 보면 지상파 3사는 남은 연말 시상식을 모두 취소, 결방 처리를 했습니다. 연예계 역시 애도의 시간을 갖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임영웅 가수가 콘서트를 취소하면 지방에서부터 버스를 대절해서 온 분들도 있고 임영웅님의 콘서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방송하고는 다르게 좀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 지상파 3사 시상식은 전부 다 취소가 됐습니다. 만약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요. 이거 함께 있는 스태프들 소속사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지상파 3사 연말 시상식도요. 모르시겠지만 광고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착용하고 나오는 옷들, 드레스, 턱시도, 방송에 나오는 광고들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려 있었는데 그 빅 이벤트가 요번 비행기 사태로 인해서 전부 다 결방 처리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방송국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공적인 목적이 크잖아요. 방송이니까. 그러다 보니 콘서트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황 조용필님은 국가 애도기간에 동참하면서 콘서트와 행사를 올 스톱했습니다.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30일 날 소속사를 통해서 조용필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집 발매 기념 조용필 탄생 콘서트 대전 일정을 연기한다. 새로운 날짜는 추후 협의하여 공지할 예정이다. 사고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에 동참하고자 한다. 기다려주신 관객분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승환 씨, 김장훈 씨, 가수 태희 전부 다 국가 애도 기간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콘서트가 줄줄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기 보면 세븐틴이라는 아이돌 그룹 역시 컨텐츠 업로드가 중단이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방송사와 지금 뭐 극장과 또 나아가서는 가요계까지 전부 다 취소를 하고 있고요. 이승철 씨 역시 부산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한 차례 더 연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원래 독감 때문에 연기했었던 콘서트 일정이 이번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태로 인해 국가 애도 기간을 함께 하겠다라며 또 연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또 정말 무조건 맞느냐 아니냐라고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콘서트를 예정대로 하겠다, 또 팬미팅도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연예인들도 많아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오고 근처에 숙소를 잡아뒀고, 또 이 콘서트라는 건요, 소속사와 스태프들과 수많은, 정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의 밥줄이 달려있는 빅 이벤트입니다. 그러니 가수가 쉬고 싶어도 쉬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영웅님의 콘서트도 일단은 강행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성시경 씨 같은 경우 연말 마지막 날인 31일 날 콘서트를 정상 진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사태에 의해서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콘서트와 팬미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라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성시경 씨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로운이라고 하는 연예인들도 예정대로 팬미팅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임영웅 님이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 쉽지 않을 거라고 관계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말 콘서트의 경우 팬들이 특별한 의미와 계획을 갖고 예매했기 때문에 취소를 결정하기가 힘들 것이다.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건 역시 가수의 소임이 아니겠냐. 반면 취소를 한 조용필, 김장훈, 이승환, 알리 이런 가수들의 경우 이번 참사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에 동참하는 의미로 취소를 했다. 콘서트 등 행사 취소와는 별개로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콘서트를 뭐 어떤 분들은 이러한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영웅 님이 요번 계엄 선포 사태 이후에 한번 구설수에 휘말렸잖아요. 임영웅 님이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의 말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호씨 어떡해요. 임영웅 님 콘서트 강행했다가 저번 때도 그런 난리가 났는데 이번엔 더 난리가 나면 어떡하냐.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 연기를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취소된다라고 해서 콘서트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주 정도 아마 연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수많은 팬분들이 이날만에 손꼽아 기다리며 예매를 했는데 이거 임영웅 님이 팬들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팬 바보인데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라는 거죠. 젊은 가수들, 박재범 씨도 그 가수 중에 한 명이지만 일본 공연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다. 근데 아까 앞에 관계자가 뭐라고 했죠? 무조건 공연을 취소하는 것만이 애도를 표현하는 게 아니다. 무조건 공연을 진행하는 것이 애도를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애도를 무시한 채 강행하는 것도 아니다. 각자의 방식에 맞게끔 애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물고기 뮤직 소속사 신정훈 대표님 입장에서 너무나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사실 DM 사태 때도 굉장히 머리가 아팠지만 현명하게 침묵하고 있는 상태로 그 위기를 잘 넘겼지 않습니까? 이번도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취소를 하는 것도 괜찮고요. 취소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취소를 해도 괜찮다고 한다면 예매하신 분들은 뭔 헛소리야! 라고 화를 내시겠지만 사실 임영웅님과 소속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임영웅님 입장에서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충분한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내리겠지만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팬분들이 이건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강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굳건한 지지를 보내면 됩니다. 법적으로 콘서트 취소하라고 막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DM 사태 때와 똑같은 겁니다. 그냥 목소리를 내냐 안 되냐. 애도를 하는 것이 콘서트를 취소하느냐, 콘서트를 하면서 팬들과 이렇게 묵념의 시간을 가지느냐. 그냥 이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흔들림 없이 지금껏 굉장히 당황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을 소속사와 신정훈 대표님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굳건한 모습을 어떤 쪽을 선택하더라도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정훈님의 이 위상은요, 최근에 있었던 우리가 정말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황당무계한 사태와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임영웅님은 여전히 브랜드 평판 3위에 위치하며 팬덤의 가치를 입증해냈기 때문인데요. 2024년 12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가 블랙핑크, 2위가 변우석, 3위가 임영웅 순으로 분석이 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브랜드 평판 지수는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점을 찾아내서 빅데이터를 통해 만들어진 지표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와의 관계, 긍정, 부정에 대한 평가, 미디어에 대한 관심도 쉽게 말해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 평판의 탑3에 매번 들어간다라는 건 임영웅이란 가수가 수많은 소비자들과 또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는 많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특히나 큰 검색량과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임영웅 가수에 대한 평판과 이야기는 흔들림 없이 굳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을 어떻게든 좀 끌어내리기 위한 세력들이 계속하여 존재해 왔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기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번 3회차 때 공연 때 커뮤니티 글을 보면 사랑은 늘 도망가와 그대라는 사치 노래를 우리 아티스트가 열창을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의 요번 스타디움 콘서트 비하인드 영상이 탁 공개가 됐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 아티스트가 콘서트를 얼마나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임영웅님의 이런 장면이 눈에 들어왔죠. 이 당시 때도 리허설을 끝내고 나서 보통은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무리가 되는 것이 보통인데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이불을 꼭꼭 덮고 주무세요. 감기 기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 미리미리 약 잘 챙겨 드시고, 이런 스윗한 마음에 정말 감동한 함성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스태프들마저도 이렇게 참 따뜻한 마음의 말을 건네다 보니 이 팬들 사이에서도 역시 우리 아티스트는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 DM 사태가 터졌을 때 제가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커뮤니티에서 많이 봤거든요. 음모론이죠. 임영웅이란 가수가 이렇게 콘서트를 준비할 때 모이는 스태프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 똑같은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고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 뭐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막 확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 여러분 지금은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지금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찾아볼 수가 없을까요?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에 대한 이 음모론과 끌어내리기 위한 세력들이 정말 존재했었다라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실 임영웅이란 가수가 요번
콘서트 3일차까지 성료를 하고 나서 사실 인스타 라이브를 할 수도 있고 인스타에 사진을 게재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에는 조용히 우리 아티스트의 콘서트 3주차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거기엔 다 이유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존재를 했느냐. 아실 거예요, 보신 분들은. 요번 무한항공공항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가 참 추락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태. 1997년 괌 사태 이후로 국내 정말 최악의 사고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정말 많이 마음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겠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무려 228명의 승객 중에 정말 괌 때만 해도 115명의 참 사고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번 사태는 더 심각했었죠. 생존한 승무원이 2명인데 그 중에 1명이 조류 충돌이 있었다. 한쪽 엔진에 연기가 났고 그 이후에 폭발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너무나 참 말도 안 되는 일인 게 이번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탑승을 했는데 181명 가운데 2명만이 구조가 돼서 병원으로 이송됐지 않습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이 참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말 많은 유족분들이 막 주저앉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오전 오후 시간대 우리 아티스트가 공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3일차 공연이다 보니까 이거 뭐 취소할 수도 없고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콘서트장에 이미 들어오시는데 이거 막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 너무나 기쁘게 뛰고 즐겨야 하는 콘서트가 분위기가 많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티스트 사전 MC와 함께 묵념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MC분이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과 묵념의 시간을 고인의 명복을 비는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역시 임영웅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냥 콘서트만 해도 됐을 텐데 이미 사전 MC가 묵념을 함께 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임영웅님이 깊은 슬픔을 느낀다 라면서 속마음을 털어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오프닝 곡을 딱 부르고 난 이후에요. 임영웅님이 이번 제주항공 추락사고를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오늘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 비행기 사고로 소중한 생명들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을 느끼면서 희생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애도하는 마음을 보내드리고 싶다. 비행기 사고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든 분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과 소중한 약속이 담겨있는 자리다. 무대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진심과 오늘 공연을 통해 희망과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다. 여러분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래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콘서트 시작 전에도 임영웅님의 사전 MC가 영웅시대 분들과 묵념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 역시 우리 아티스트 해야 할 말을 할 때는 한다라는 거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한다라는 겁니다. 왜 현명한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사실 요번 임영웅님이 부른 노래 중에 온기 노래가 특히 많이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데 왜 요번 3일차 공연에서 불려진 온기가 왜 이렇게 더 좋았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요번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최대한 그 노래의 목소리, 위로의 목소리가 조금이나마 유족분들과 하늘나라로 떠나신 분들께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열창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번 콘서트 후기가 1일차, 2일차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이유는 다 유족분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신 고인분들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많이 팬분들 사이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영웅님 역시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일차, 2일차만큼 최선을 다했지만 신나고 너무나 웃고 떠드는 느낌보다는
최대한 감성적이고 최대한 위로가 될 수 있는 노래들 위주로 많이 무대를 가졌다고 해요. 이런 게 센스고 이런 게 개념이 있는 거죠. 지금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까지 비행기를 다 탔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공항을 찾은 유족들은 오열을 하게 됐고 정말 모처럼 아들과 며느리가 쉬는 날인데 여행을 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또 있죠. 11시쯤 자신의 아들이 우리도 출발한다. 엄마도 잘 놀고 와 라고 연락한 게 마지막이었다. 며느리든 아들이든 아기든 한 명이라도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도 했고,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3살 아이까지 이번 무안공항에서 가족들이 오열을 했습니다. 참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사고 5시간이 넘도록 딸을 찾아 헤매다가 신원 확인을 해달라, 말을 해달라, 뭐 이런 정말 절규가 벌어졌고요. 최연소 탑승자는 2021년생 3살 아이부터 20세 미만의 탑승자도 15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많았던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러니 임영웅님의 이 3일차 공연이 사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축하받고 축복받아야 하는 건 맞지만, 우리 임영웅이란 가수는 자신의 유명세, 자신의 콘서트 홍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든 마음 쓰고 싶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개념 있는 가수였다. 그러니 임영웅 가수를 끌어내리려는 자들의 헛소리들이 얼마나 황당무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신났던 콘서트의 비하인드는 아직 훨씬 더 넘쳐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심으로 돌아간 기분, 뽕열차 출발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임영웅님의 엄청난 증기기관차가 떡하니 등장을 하면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현장에서 환호하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사에 보면 요번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취재한 기자분이 적으신 것 같아요. 트로트를 중심으로 선곡했고 90년대 댄스 메들리도 쏟아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임영웅 리사이틀에서 데뷔곡 소나기를 무반주로 즉석에서 부른 뒤 장내를 가득 채운 팬들을 보며 이와 같이 말했다. 지난 2016년 미워요와 소나기로 데뷔한 뒤 한동안 무명 시기를 보내다 미스터 트롯에서 화려하게 우승을 하며 정상의 자리에 선 그다. 데뷔 초 온갖 작은 무대를 마다치 않고 이름을 알리던 그가 서울 시내 최대 규모 실내 공연장인 곳에 섰으니 망감이 교차할 법도 하다. 데뷔곡을 불러보니 오랜만에 초심으로 돌아간 기분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저는 데뷔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데뷔곡을 녹음할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사실 미워요라는 곡이 내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엄청난 고음 보컬은 아니지만 그때는 더더욱 좋은 보컬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저의 데뷔 무대 영상을 여러분들은 다 보셨나요? 시꺼먼 애가 이렇게 올라와서 흰색 옷을 입고 머리도 이렇게 자기가 넘겨서 눈썹을 시커멓게 그린 영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영웅님은 전날부터 2만 명 안팎을 수용할 수 있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무려 6일에 걸친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당연히 좌석은 전석 매진이 되었죠. 임영웅님은요 30여 곡의 노래를,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을 트로트에 할애하며 팬들을 기쁘게 했다라고 합니다. 임영웅님은 반짝이 장식이 덮인 검은 정장 차림으로 리프트를 타고 공중에서 내려왔고, 자신을 상징하는 하늘색 물결이 일렁이는 광경에 뿌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객분들이 이날 임영웅 사랑해, 임영웅 공연, 전출만 52회, 우린 언제나 너의 편이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환호와 박수로 주인공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요. 임영웅님이 52번째 전출 왔다라는 이 피켓 봤잖아요. 임영웅님이 이걸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아니 벌써 52번째라고요? 야, 몇 번째까지 보러 오실 거예요? 라고 하자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영웅님이 그럼 여러분들이 정해달라. 그러자 다들 막 5200번, 10,000번 해주세요. 무한 동그라미를 막 손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빵 터지면서 이번 리사이트 콘서트도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브랜딩화를 하겠다. 리사이틀이 뭡니까? 새로운 무대가 아니라 기존의 무대를 새롭게 재해석한 공연이잖아요. 뭐 노래로 따지면 리메이크와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이 단순히 리메이크 개념이 아니라 단순한 리사이틀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는 공연이다 보니까 이번 콘서트의 평가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영시의 이별로 공연의 시작을 알리면서 동백아가씨, 가슴 아프게, 사내, 선배 트로트 가수들의 히트곡을 잇따라 선보였고 조용필님의 그 겨울의 찻집, 걷고 싶다, 김수희님의 에모, 중장년층이라면 너무나 잘하는 명곡을 싹 세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콜센터, 뽕숭악당에서 불렀던 트로트곡도 많이 불려졌다고 해요. 이번 임영웅님의 리사이틀은요, I'm Here로 투어와는 결이 다른 특별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옛날에는 이렇게 큰 규모의 공연을 리사이틀이라고 많이 불렀더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오랫동안 추억하게 하는 공연을 만들고 싶어서 공연 이름을 이렇게 정해봤다. 그러니까 리메이크하고는 좀 다른 거죠. 다시 한번 예전을 기억할 수 있는 특별판 공연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제가 엄선해서 뽑아봤다. 제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음악을 들었던 시점, 그리고 노래를 불렀던 시점이 기억나면서 음악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내의 무대에서 물론 너도 믿었다라는 소절을 부르며 객석을 향해 씩 웃음을 짓자 이 미소를 받은 관객분들이 소리를 막 질렀고 나훈아님의 카리스마와는 또 다른 임영웅만의 부드러운 여유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큰절을 하기도 했고요. 공연 후반부에는 뽕열차 출발합니다 라고 외치더니 사랑님, 천년지기, 쓰러집니다, 10분 내로 등의 신나는 트로트 무대가 이어졌고 쓰러집니다를 부르며 팔을 휙 하고 내저으니 객석의 팬들이 장풍을 맞은 듯 우수수 뒤로 넘어가는 듯한 모습도 함께 즐겼다라고 해요. 그 외에 뭐 천생연분, 슬퍼지려 하기 전에 김미 잘못된 만남, 60년대부터 80년대 트로트와 90년대 댄스곡이 버무러지면서 춤판 한마당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 춤판 한마당에서 임영웅님이 사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기사 장면이죠. 요렇게 배를 노출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 장면은 아니지만 임영웅님이 배를 살짝 노출했다가 깜짝 놀라면서 손으로 뱃살 가려야지 이러면서 배를 살짝 가리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빵빵 터지기도 했었고 또 임영웅님이 장풍 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 장풍 쏘는 듯한 모습이 살짝 등장을 하면서 임영웅님이 막 백덤블링 할 것처럼 잔망미를 펼치다가 안 하는 척, 네, 그런 모습도 많이 또 무대에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이번 콘서트에 대한 이번 기사 내용이 끊임없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는데요. 이번 임영웅님의 공연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 임영웅님 얼굴에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비 오듯. 항상 그렇지만 지금은 한파잖아요. 그런데도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공연을 했던 거죠. 그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로 춤을 배는 것이 없이 쳐버렸다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이에요. 뭐 제가 이걸 스포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기사에 성동일 2일화와 응답하라 1988 컨셉으로 촬영한 미니 드라마에서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도 뽐냈다라고 합니다. 응답하라가 뭡니까, 여러분?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응답하라 1988. 이거 뭐 너무나 인기 많았던 드라마 아닙니까? 응답하라 1988. 초대박을 쳤었던 드라마잖아요. 이 응답하라 1988의 느낌으로 임영웅님이 VCR을 또
만들어낸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콘서트장 가서 보시면 빵빵 터지실 겁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이번 공연 콘서트가 워낙 역대급이었기 때문에 이 팬들은요, 오전 10시부터 일찌감치 올라왔다. 임영웅은 말도 잘하고 마음씨도 착하고 얼굴도 잘생겼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답게 임영웅님의 콘서트 후기가 대단해요. 명창이 업그레이드 됐고 득음했다. 진심 보면서 계속 감탄만 나온다. 돌출 무대 나올 때 마이크를 떨궜는데 진짜 너무나 귀여웠다. 약간 이거 좀 콘서트 사고인데 임영웅님이 하니까 사고가 아니라 다들 빵 터지면서 귀여워했던 거죠. 그리고 고척 콘서트 음향 안 좋다라는 소리는 해당이 안 된다. 임영웅님이 부르니까 음향이 너무 좋았다라고 합니다. 또 있어요. 보면은 10분 내로 노래 부르며 자신의 앞에서 꽃받침을 했는데 넋이 나가서 사진도 못 찍었다라고 합니다. 옆에 분은요, 임영웅님의 노래 두 곡을 듣고 감동이라며 눈물 난다고 하셨고, 나이 지긋하신 분들도 화장실 한번 안 가시고 앵콜 무대까지 다 보고 가셨다라고 해요. 목소리를 긁는 듯한 창법도 있었고요. 쓰러집니다에서 관객들과 밀당을 하며 노는 여유 있는 무대까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콘서트 현장의 이 초대형 스크린판 무대에 공들인 것도 너무나 멋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님의 요번 콘서트,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공개된 무대의 한 장면이잖아요. 뭐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관객석뿐만이 아니라 히어로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 이렇게 전광판에 쫙 펼쳐져 있고, 돌출 무대까지. 돌출 무대가 약간 응원봉 무대처럼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멋진 곳에서 우리 아티스트가 정말 눈썹 휘날리면서 공연을 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 아티스트 요번에는 가죽 자켓도 입었고 여러 가지 의상을 착용했지만 그 중에서도 깜짝 놀라운 거는 롱커트도 임영웅님이 흰색으로 올 화이트로 입고서 노래를 부르는데 임황제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황제처럼 보였다고 해요. 자, 이런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얼마나 가서 보신 분들은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임영웅님이 검은색 옷도 입었다가 반짝이에 가을색 가죽 자켓에 청바지까지, 그러니 캐주얼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무대까지 전부 다 소화를 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들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목소리만 제가 잠깐 들려드릴게요. 임영웅님이 마지막 무대를 끝마치고 팬분들이 떠나갈 때 하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들으셨죠?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임영웅님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수많은 팬분들에게 하나 둘 셋 하면 오빠라고 외치게 한 다음에 그 소리가 나오자마자 얘들아 잘 들어가라 라면서 오빠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참 영웅시대 분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매력 재간둥이의 이 엄청난 콘서트가 벌써 이틀 차까지 끝났다라는 사실에 아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참 아깝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많이 쏟아지고 있는지 참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콘서트가 성료했다라는 이야기가 기사로 쏟아져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그놈의 DM 사태를 물고 뜯는 언론사들의 행태들입니다. 보이시죠? 뭐 사적 대화가 맞았네, 논란의 입을 열었네, 이미지를 되찾을 수 있을까? 글쎄요. 아니, 우리 아티스트가 지금 이미지를 되찾기 위해서 콘서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작에 예정되어 있었던 공연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콘서트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사과를 미리 한 것만으로도 사실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누리꾼들이 뭐 소신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대 정치적 중립을 존중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나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영상의 댓글에도 몇몇 분들, 특히 정치적인 것에 굉장히 좀 색깔이 짙으신 분들이 여전히 비난을 하고 있어요. 비판 아닙니다. 비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언론사들은요, 적어도 중립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이라는 것이 사실 알 권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뭐 완전 한쪽으로 편파되어 있는 보도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선 더 심각한 사태는 무엇이냐? 저도 이 장면을 보고 몇 가지는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시원하게 공개를 해드려야겠다라는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 기사가 임영웅님의 요번 DM 사태가 콘서트에서 영웅시대 분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진심 어린 속마음을 고백한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기사에다가 임영웅님의 콘서트 장면을 갖다 넣어버렸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날 콘서트에서 임영웅은 간접적으로 사과하며 논란을 털고 팬심 달래기에 나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말이 됩니까? 팬들은 임영웅의 사과 멘트에 만족하는 분위기다. 이거 누가 봐도 좀 비꼬아서 적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모습이요. 사실 물고기 뮤직 측에서 제공한 사진이 아닙니다. 그냥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막 무작위로 올라온 장면들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이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박지윤 씨의 성인식을 추는 임영웅님의 모습인데 지금 이런 댄스 장면을 언론사에서 그것도 그냥 자신들이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니고 대뜸 트위터에서 퍼와가지고 기사를 썼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임영웅님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 내용도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이런 모습들이 사실 소속사에서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다. 근데 뭐 이미 임영웅 소식만을 전하는 또 몇 년 동안 전해왔던 유튜브 채널들에서 하나같이 다 요번 임영웅님의 콘서트 장면 썸네일에 저처럼 넣어놓고 영상 안에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참 회의감이 들면서 저도 어차피 설명드리는 거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몇몇 주요한 부분들은 좀 설명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임영웅님의 요번 콘서트의 사전 MC로서 활약을 한 인물이 바로 개그맨 정성호 씨인데요. 이 개그맨 정성호 씨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정치인들부터 유명한 가수들, 정말 모창도 잘하고 흉내도 잘 내는 스타거든요. 한때 임재범 씨의 노래와 표정을 잘 흉내내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기도 했고, 정성호 씨가 대단한 게 흉내낼 수 있는 연예인들이 정말 많은데 자신하고 전혀 결이 비슷하지 않은 연예인들조차 숱한 연습을 통해서 흉내를 낸다라는 점이 뭐 SNL 코리아부터 해가지고 이 개그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번에 이 정성호 씨가 사전 MC로 왔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임영웅님과 함께 사전 MC를 봤었던 분들도 MC계에서 굉장히 유명했지만 이렇게 유명한 개그맨이 사전 MC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아티스트의 어떤 위상, 위치를 좀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콘서트장에 방문한 팬분들이 정말 재밌게 했던 멘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첫째 날 콘서트 하던 날에 영웅시대 회원 숫자가 21만 명을 돌파했다라면서 깨알 자랑을 하면서 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또 감동감격하는 모습을 우리 아티스트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좀 놓고 보면 참 재밌을 수밖에 없고 더 재밌는 멘트가 하나 있었어요. 임영웅님이 영웅시대 분들, 관객분들에게 왜 박수를 안 쳐주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엄청 좋은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여러 건강에 대한 부분, 또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소신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살짝 버벅거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버벅거리는 구간을 다 듣고 박수를 치느라 관객분들이 박수가 늦었다고 해요. 그래서 임영웅님이 먼저 자 이제 박수 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박수가 먼저 나와야 하는데 임영웅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버벅거린 거죠. 그러다 보니 박수 칠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박수를 쳤다. 사실 요번에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요 박지윤 씨의 성인식 어차피 공개된 거 시원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요렇게 잘록한 허리를 보면서
묻 여성분들은 내 허리보다도 더 잘록한 걸? 이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